누리고 있다라는 그런 주인됨의 어떤 의식을 전혀 느끼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주인됨을 되찾기 위한 그런 운동이라고 보면 되고, 뭐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바로 민주주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또 경험한 그런 그렇죠. 장면인 것 같아가지고 네. 더 가슴이 아픈데 말이죠. 사실 이게 벌써 한 4개월 이상 흐르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장기화되고 있는데 그거 왜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초창기에는 이제 송환법 반대 시위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유혈이 이제 생기고 또 많은 사람들이 무력 진압 과정에서의 피해를 보면서 이 시위 자체가 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월 4일 날 캐리람 행정장관이 송환법의 완전한 철폐를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격 시위의 양상은 지금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요. 또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상징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를 보거나 아니면은 검은색 저항의 어떤 상징들, 그리고 또 이것을 강경 진압하는 경찰들의 어떤 폭력 행사들이 결국은 시위를 장기화하고 또 주기화하는 그런 요인들로서 지금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이제 오늘 마침 그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그 영상 보시죠. I still strongly feel that we should find the solutions ourselves. But if the situation becomes so bad, then no options could be ruled out if we want Hong Kong to at least to have another chance. 오늘 그 캐리람 장관의 발언 중에 이 부분이 좀 그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요. 홍콩을 위해서 어떠한 선택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어떠한 선택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렇죠. 네, 이 부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극단적인 선택이 과연 어떤 정도로 나타날까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겁니다. 많은 언론에서 지금 예상하건대는 아마 중국의 어떤 직접적인 개입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심지어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 중국군이 개입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중국군의 어떤 개입은 상당한 무리수를 작용할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힘들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군대라는 것은 시위대가 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시위대는 지금 시민이고, 만약에 군대가 파견된다 그러면 그걸 적으로 간주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과거에 6.4 천안문 사태에서 군대를 동원해서 진압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3, 4년 동안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던 것이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러한 개입을 자처하지는 않을 거다. 다만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 요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중파와 시위자들 간의 관계, 그리고 시위대를 진압하는 경찰들의 어떤 물리적인 행사가 결국은 시위대로 하여금 상당한 어떤 불만, 그리고 더욱더 격화되는 시위 양상으로 발전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문제의 핵심이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떠한 조치라는 것은 결국은 강경한 입장을 취하겠다라는 것인데, 그 조치는 우리가 봤을 때 비교적 제한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그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좀 더 설명을 듣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예전의 기억에 분명히 이제 그 막 200만 명이 동원된 그 시위가 있었고 평화적으로 진행된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좀 시위가 과격화 양상을 띠기 시작했고, 또 오늘은 또 이제 캐리람 홍콩 장관 이런 발표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9월에는 그 가장 먼저 문제가 돼서 송환법을 철폐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네, 맞습니다. 이야기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된 건가요? 사실 이야기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송환법 반대, 이 송환법 반대가 잘못 악용돼 가지고선 중국의 홍콩인들에 대한 인신구속 혹은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격리 혹은 납치 등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대로 시작된 것이 바로 시위대의 어떤 목적입니다.